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전국 코코. 이번 주 전국콕은 네. 구성남입니다. 아, 구성남. 네. 네. 그 댓글을 확인해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구성남 네. 전국콕 해달라고 요청이 많더라고요. 아, 저 구독자분들 중에 구성남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네. 진짜 관심 있으신 거 맞죠? 자, 한번 들어보죠. 구성남 어떤지. 입지를 콕콕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성남은 우리가 이제 성남시에서 이제 분당구가 있고 중원구가 있고 수정구가 있는데 지금 분당구에 보면 임해가 껴 있거든요. 네. 야탑동도 껴 있고 사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애매해요. 분당이라 하기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지금 우리가 살펴볼 지역은 어디냐면 그 지역들 빼고 네. 진짜 딱 여기 눈에 보이는 요 정도 딱 모란역, 가천대역, 산선역부터 시작해서 은행동, 상대원동 딱 요 블락들 여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지금 많은 변화가 있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네. 지리적으로 동서남북을 한번 먼저 볼까요? 북쪽에 누가 있죠? 송파구요. 네, 위례를 지나서 송파구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한데 광주가 있어요. 그 다음 왼쪽으로 가면 청계산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비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면 판교, 분당 이렇게 있죠. 네. 지금 사실 강남이 센터잖아요. 근데 강남 아래쪽에 비어 있거든요. 서초 아래쪽도 거의 비어 있는데 그나마 지금 한 곳이 딱 있는 게 과천이에요. 그래서 서초 강남을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남쪽으로 지금 있는 도시가 제일 가까운 데가 과천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같은 라인에 누가 있느냐? 구성남이 있다 이거거든요. 동급인가요? 동급은 안 되죠. 왜? 네. 강남 밑에 있어야 되는데 송파 밑에 있잖아요. 동급은 절대 될 수가 없죠. 네. 근데 만약에 강남 밑에 있었다고 하면 위치적으로는 동급이 될 수 있죠. 다만 과천은 조금 계획도시처럼 이렇게 예쁘게 좀 정비를 해놨고 네. 여기는 이제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 차이가 좀 있기는 하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송파 밑에다 보니까 좀 한 클래스가 밀리죠. 그래도 장점이 많은 거죠. 위쪽에 강남 가까이 갈 수 있고 아래쪽에 판교도 일자리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판교에서 거주하고 이게 일자리를 갖고 있는데 거주지를 봤더니 일기 신도시 너무 오래됐네. 아무리 그래도 지하철 기차 주차장이 연결 안 되는 단지 난 못 살 것 같아. 그런 분들의 선택지가 거의 없거든요. 판교는 너무 비싸죠. 네. 일기 신도시 가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돼? 선택지가 몇 개 없어요. 나는 무조건 신축 살아야 돼. 하는 분들이 여기를 또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가져올 수 있죠. 그 정도의 입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라는 거. 그쵸?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중에서 이제 준서울권에 해당하는 지역이 광명시 왼쪽에 위쪽으로는 이제 지금 어떻게 되죠? 서울 딱 끝나자마자 구리시 이런 곳들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실제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볼까요? 도시 설계를 네. 쭉 보면 위성뷰랑 지적 편집들 동시에 딱 보면 되거든요. 주변이 다 어때요? 산이 많은데요? 네, 산이 많아요. 네. 산이 많다는 말은 산하고 가까이 있는 곳일수록 엄청 오르막일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조금 멀어진 센터가 되면 거기가 이제 평지가 좀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를 보면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이게 세로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로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모양도 약간 직사각형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중심상업지구도 사실은 이렇게 여기가 제일 크거든요. 모란역부터 시작해서 단대 오거리까지 여기가 중심상업지구 제일 크고요. 물론 위에도 뭐 있긴 한데 이게 메인이죠. 이 라인이. 그래서 크게 위쪽하고 아래쪽 두 개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아래쪽에는 또 되게 많은 부분들이 산업단지가 차지하고 있다. 그 사이에 이제 주거지가 조금씩 있는데 기본적으로 역하고 가까운 곳 있죠. 제3종 일반지구. 중심상업지구 가까운 곳에는 사람이 살기에 안 좋아요. 대부분. 뭐 강남 테헤란로 바로 옆에 우리 집이 있으면 시끄럽고 술 먹고 얘네들이 다 여기 들어와가지고 2차 가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가 되려면
주민상업지구에서 좀 더 멀어져야 돼요. 좀 더 최소한 2종 일반으로 좀 조용한 곳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거지가 전부 다 비역세권에 많아요. 사람이 좀 조용하고 여기 주거지로서 좀 포근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곳들은 대부분 다 조금 역에서 멀리 있고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역에서 가까운 단지들이 좀 있죠. 네. 뭐 단대 푸르지오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최근에 지었거나 앞으로 지어질 재개발 구역들 그런 곳들은 전부 역을 중심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되게 돋보이는 상황이죠. 초역세권에 상가도 가까운데 초역세권에다가 옆에 이제 학교까지 가까우면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만족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변화를 많이 겪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샘플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아직 완성된 모습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완성이 되면 어떻게 바뀔까? 그 예시가 서울에서 하나를 찾는다면 영등포에 있는 신길 뉴타운. 이런 입지예요. 지금 보면 여기 성남의 입지를 보면 사실은 좀 버리는 카드였거든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송파에서 내려간다고 하면 여기를 지나치고 다 분당으로 갔단 말이에요. 주거지로서는 선택을 하기가 너무 오르막이 많고 산자락에다가 살만한 아파트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영등포 같은 경우도 압도적으로 여의도가 좋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영등포, 부천역, 당산역 여기도 많이 좋아졌고 교통도 좋아졌고 근데 버리는 카드가 어디였냐면 신길동이었거든요. 여기는 이게 뭐 동네가 애매했어요. 다 주택만 있고 뭐 오르막도 있고 근데 여기가 천지개벽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길이 구성남의 미래다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지금 또 같이 경쟁 관계에 있는 광명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철산동부터 광명동 여기도 이제 광명 뉴타운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랑 비슷한 컨셉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철산역은 좀 느낌이 달라요. 여기는 이제 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광명 내거리역하고 좀 컨셉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형님,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네. 이제 구성남이 네. 재개발이 싹 돼가지고 네. 천지개벽한다는데 네. 이게 그러면 위상이 얼마나 높아질 것이냐 네. 이런 거 관심 많더라고요. 아, 그럼 뭐 구리, 광명 이런 친구들을 압도한다고 보면 될까요? 압도를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냐면 지금 구리도 봐봐요. 8호선이 지금 앞으로 연장해서 개통할 예정이거든요. 네.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여기도 더블 역세권 되거든요. 여기가. 네. 없던 역이 생기고 8호선 타면 잠실역까지 한 번만에 갔다가 빠르게 강남으로 가죠. 네. 또 지금 구성남도 똑같은 8호선 타고 잠실에 가서 갈아타기 하거든요. 네. 그 시간이나 거리가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뭐 구성남 같은 경우는 판교로 내려가면 되지만 구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종로로 일을 하러 빠르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놈이 그놈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아까 저쪽 광명도 마찬가지예요. 네. 광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동서남북에 광명으로 오고 싶은 수요가 너무 많거든요. 구리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광명도 지금 천지개벽하고 있고. 그래서 다 같이 똑같이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똑같이 간다. 똑같이 간다. 지금도 완벽하게 똑같은데 똑같이 갈 거다. 왜? 지금 둘 다 변화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많은 점수를 주면 안 돼요. 지금 다 동급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방금 얘기했던 그 경쟁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하고는 진짜 변화를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광주 같은 곳들하고도 격차를 엄청 많이 벌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원 구도심이라든지 그런 곳들하고도 경쟁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경쟁이 될 만큼 이제 위상이 올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옛날에는 남양주나 비교했었는데 남양주를 완벽하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위상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사실은. 형님, 근데 이미 네. 가격으로 네. 위상이 달라졌잖아요. 아, 뭐 일부 아파트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 네. 다 거의 반영이 된 거네요. 반영됐죠. 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정기를 겪으면서 다 떨어졌지만 네. 올라가더라도 저는 다 경쟁 관계 있는 도시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봐요. 가격도 지금도 거의 뭐 24평, 33평, 평대별로 금액도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주의사항은 뭐냐면
여기가 뉴타운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들이 촘촘촘하게 있는데 이게 조각난 구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래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독주택들하고 여전히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네. 그 소득 수준이 너무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체가 천지개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위례처럼 바뀔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기 뭐 기름 뉴타운 이런 것들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거기는 좀 촘촘하게 많은 변화를 줬거든요. 그래서 한계는 있다. 한계는 있다. 네, 그렇지만 신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선택할 거다. 이렇게 그냥 보면 됩니다. 네. 확실히 뭐 뉴타운, 아니면 신도시 이런 게 아니라 국지적 재개발이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다고. 한계는 있다. 네. 여기 너무 많은 점수를 주면 안 돼요. 이게 뭐 5개가 재개발이 됐다고 해서 변해봤자 얼마나 변할 수 있겠어요. 네. 한계가 있는 거죠. 여기 뭐 백화점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다른 생활 어떤 여러 가지 입지 요소들이 또 변한 게 아니라 그냥 거주 형태만 조금 바뀐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한계가 좀 있는 거죠. 전 제가 생각했을 때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강남도 가깝고 판교도 네. 가깝다. 그 장점이 있는 거죠.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 지도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학군이 좀 많이 아쉬워요. 기본적으로 성남은 학군이 너무 좋거든요. 네. 특히 분당구가 경기도에서 압도적으로 좋은데 상대적으로 너무 비교가 돼요. 좀 열악해요. 뭐 예를 들어서 특목고를 몇 명 보내냐 거의 빵명에 가까워요. 일부러 안 보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격차가 너무 조금 심하게 차이 나는 게 있어서 지금은 좀 아쉬움이 많고요. 대신에 이제 나중에 이제 새 아파트가 변모를 많이 하고 좀 소득 수준이 되는 분들이 입주를 많이 하면 그때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그게 단기간에 변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입지를 좀 정리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랭구님, 그래도 네.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금 생활권에 대해서 네. 살짝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권역이랑 좀 대장이 되는 아파트 네. 몇 가지를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서울하고 가까운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산성역 인근으로 해서 초역세권이 되는 산성역 포레스티아 여기를 제일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초역세권이니까 대단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동서남북이 아파트로만 구성되면 좋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오른쪽에도 여기에 산성 재개발 구역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철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로 변모할 거고 아래쪽에도 신흥 2구역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대규모 아파트 들어오죠. 이거 3개 합치면 한 10,000세대 되거든요. 아파트 밭이 되는 거죠. 여기 생활권을 좋아해요. 앞으로 좋아할 거고요. 또 학교도 여기 잘 돼 있고요. 두 번째 생활권은 어디냐면 여기 이제 남한 산성 입구역 중심으로 해서 은행동하고 여기 이제 단대동 해가지고 아파트가 조금 있어요. 네. 거기도 예전부터 선호하던 입지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고 있죠. 이게 아파트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방금 얘기했던 쪽으로 많이 가고 그리고 또 어디로 가냐면 단대 오거리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입변 현상 들어왔죠. 네. 이미 입주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아파트가 옆에 감싸고 있고 또 아래쪽으로도 사실은 다 재개발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올 자리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대 오거리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위치다, 생활권이다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활권 어디냐면 신흥역 중심으로 해서 이게 아파트 단지들이 어우러져 있죠. 그리고 초등학교가 딱 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신축이고 여기서 가깝고 그리고 지금 여기 안 보이지만 이쪽에 재개발 구역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네. 주상복합으로 멋지게 들어올 예정이란 말이죠. 여기 들어오면 더 선호하겠죠. 사람들이. 그리고 이걸 제외하고 나면 다 주택가예요. 주택가다 보니까 엄청 선호하지는 않죠. 요 정도 생활권이 돼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 있는 아파트가 지금 요 하늘채,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 그 다음에 여기 포레스티아,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푸르지오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선호하는 단지들이 좀 있어요. 랭구님, 그러면 네. 이제 재개발이 완료됐을 때 네. 미래 대장단지는 어떤 게 될까요? 일단 3개의 단지가 경쟁을 할 것 같아요. 1번은 누구냐면 지금도 대장이고 앞으로도 대장 자리를 계속 차지할 것 같은 그 친구가 산성역 포레스티아예요. 네. 장점이 많거든요. 여기는 제 건축으로 진행한 곳이기도 하고요. 학교도 가깝고 구청도 가깝고
뭐 주민센터도 가깝고 초역세권에다가 옆에 상권도 조금 있고 장점이 많아요. 그리고 서울로 진입할 때도 제일 가깝고 두 번째로 경쟁할 녀석이 누구냐면 여기 들어올 지금 딱 돼 있죠. 회색깔로. 네. 이 친구가 들어오면 경쟁 관계에 돼요. 여기도 대단지이기도 하고 브랜드 단지거든요. 그리고 학교도 끼고 있고. 그래서 투탑이에요, 투탑. 네. 제 생각에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친구가 신흥역이 들어올 주상복합. 여기가 다 좋은데 뭐가 좋냐면 일단은 아파트끼리만 있다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 다음 초등학교도 가깝고 초역세권에 평지라는 거. 그리고 이 큰 도로를, 긴 도로를 전부 다 이게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북향으로도 뷰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차 타고 지나가면 이 아파트가 계속 보일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장점으로 작용할 거고요. 단점은 1군 브랜드가 아니다. 요게 이제 한 가지 단점이에요. 그래서 요 세 친구가 경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게 평지니까 또 큰 장점이 되겠네요. 큰 장점이 되죠. 그리고 또 상권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상권만 놓고 보면 산성역은 상권이 없어요, 사실은. 조금밖에 없거든요. 네. 단데 오거리부터 신흥역까지가 참 좋은 상권인데 거기를 마주보고 있죠. 지금 롯데시네마도 있고 이게 잘 돼 있잖아요. 네. 다이소부터 시작해서 우체국 좀 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권 측면에서 보면 여기가 좋죠. 장점이 더 많죠. 근데 단점이 뭐다? 8호선 타고 3코스가 멀다. 그거 하나랑 1군 브랜드가 아니라는 거. 대신에 아까 상권이라든지 평지라든지 그런 장점들도 갖고 있다. 이 퉁 쳐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좀 경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세 단지가 네. 가격을 리딩하는 단지가 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구성남 입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어떤 위치를 사람들이 선호할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명구님 이제 네. 가격 한번 알아보시죠. 그럼 가볼까요?